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배동공학 20강-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9장 이상전압인데 9-5절 이상전압 방지 대책까지 문제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 자, 문제 1번 118의 1교시죠. 자, 피레기 전격전압의 정의,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라. 요거 여러분들 다 많이 쓰셨는데 유튜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배동공학 20강에 강의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요거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답안을 보고 그냥 같이 풀어볼 건데, 섬낙, 그다음에 철탑, 역섬낙, 그다음 경관, 엽섬낙에 대해서 각각 대책에 대해 설명하라. 여러분들 답안지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예상 문제. 자, 피레기 제한전압이 587kV, 변압기 내습하는 진행파의 파도 준도가 250kV per 마이크로세컨, 진행파의 전파 속도 V가 150m per 마이크로세컨이라고 할 때 피레기 설치 개수를 변압기 전방 50m로 했을 때 변압기 가해지는 충격전압의 크기, 대책. 예, 이제 154 계통의 빌 7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는 문제를 냈고요. 요거는 지난 학기 20강-1에 문제가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요. 이거 꼭 한번 출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과 그 다음에 또 모범 답안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 몇 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좋은 답안, 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낙, 철탑, 역섬낙, 경관, 역섬낙, 각각의 대책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면 먼저 이제 섬낙에 대한 정의. 어떤 분들은 이 섬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오리지널 섬낙에 대한 개념을 갖고 쓰신 분이 많은데, 여기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섬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섬낙이 있고, 경관 역섬낙이 있으니까 지금 송전선로에서 벌어지는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섬낙 정의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공전선로의 직경내가 인가시 전선로를 따라 철탑에 이르게 되면 애자련의 절연이 파괴되어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첫 번째가 불꽃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섬낙이 발생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외부 이상전압에 의해서 이제 섬낙 이제 도통로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불꽃 방전이 지속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크 방전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크 방전이 진행되어서 결국 일선 지락 사고로 발전을 하더라. 결국은 섬낙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사고까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책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킹 혼, 아킹 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송전선로용 피레기인데 먼저 송전선로용 피레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애자련 보호용 아킹 린의 절연 파괴 이전에 낮은 내전압의 피력이 직렬 개입을 통해서 방전을 시킨다. 그 다음에 방전 후에 특성 요소 또는 직렬 갭에 의해 차단기 동작 이전에 방전 전조를 차단하면 이 섬낙에 대한 예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 잘 그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킹 링이죠. 자, 애자련 상하부에 아킹 링을 설치하여 애자련 절연 파괴 시 아킹 링이 먼저 절연을 깨뜨려 애자련을 보호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피려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아킹 터지고 그 다음에 애자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본원적으로 지금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에서 직경뇌를 이제 차폐를 하는 거죠. 보호 효율을 먼저 설명해주고 가공지선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레기, 그 다음 세 번째가 아킹링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답안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탑 역섬락 있죠? 자, 이 철탑 역섬락의 정의가 뭘까요? 자, 철탑의 직경내가 인가시 직경내 일부가 애자른을 통해서 가공 전선로로 따라 진행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뭘까요? 자, 직경내가 철탑을 때렸습니다. 직경뇌의 뇌격 전류, IK라고 하는 뇌격 전류에 의해서 철탑 전이가 어떻게 돼요? 쭉 상승하는 거죠. 이 철탑 전이가 상승해서 대주로 방전되기 이전에 그 상승된 전압이 전선로하고 애자의 절연을 깨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큰 전압이 어떻게 이 도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경내가 침입했을 때 이 가공선선로로 진행되는 현상은 맞는데 왜 진행되느냐? 그럼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다 보면 역시 이제 대책도 조금 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직경뇌가 쳐서 썸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가공전선로로. 자, 대책은 뭐냐? 자,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탑각 하부에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낮게 하여 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 매설지선 설치한다. 그다음 뭐 침상족지봉 설치한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탑각, 그죠? 탑각의 접지 저항 값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죠. 탑각 접지 저항, 즉 탑각의 특성 임피던스 값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탑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탑의 전위 상승이 위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도입 부분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매설 방법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깊이는 한 50cm 정도, 길이는 30에서 50m로 끌고 가더라. 이 매설 지선의 재료는 동복항 연선이다. 그래서 1.6mm짜리 7가닥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 탑각이니까 탑각에서 이렇게 방사상으로 끌고 가는데 요것은 이제 분포 접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중 접지를 한다. 그래서 분포 접지는 이제 철탑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같은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포 접지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상 접지봉도 있습니다. 침상 접지봉 그림 잘 그려주셨고요. 그래서 역섬락을 일으킬 수 있는 전위 상승 이전에 대지 방전을 통한 서지 임피던스를 잡기 위해서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제 매설 지선 대비해서 서지 임피던스가 60% 이상으로 경감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 매설은 이제 3m, 그다음에 서지 임피던스는 이제 3분의 1 정도 저감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대지 고유저항이 높은 지역, 이런 것들, 이런 데에서는 접촉 저항을 크게 해서, 그렇죠? 접촉 저항을 크게 해서 낮은 방전 전압에서 방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설지선 방전 전압, 그다음에 침상족지봉의 이제 방전 전압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관 역섬락이죠. 자, 가공지선의 중앙부에 직경뇌가 발생 시 뇌격 지점과 가공지선의 전이차가 가공지선과 가공전선을 충격 전압값보다 클 경우 가공전선에 섬락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이건 뭐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격이 때려오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건데 진입하로. 그런데 진입하 전에 여기에 이미 이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값 상승이 커서 여기 어떻게 돼요? 공기의 절연을 깨버리는 거죠. 공기의 절연을 깨서 가공지선에서 도체로 섬락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것은 이제 역시 역섬락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섬락이 아니고 이제 역섬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되겠죠. 자, 이제 대책이 뭐냐? 대책 보면 이제 가공지선의 이도를 전선로 이도보다 이제 작게 해라. 그러니까 더 팽팽하게 설치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D하고 D-를 보면 D가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진다. 그러면 둘 사이의 공기의 절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 절연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1회선인 경우입니다. 1회선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외선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락편을 설치해라 이런 이제 교락편. 그래서 가공지선을 2가닥 설치해서 가공지선 간 접속함으로써 직경례를 이제 분류를 시킨다. 그래서 요 그림도 잘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섬락. 자, 섬락이란 이제 송전선로의 충격성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애자와 대지 간의 절연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아까 좀 전에 불꽃방전에서 그 다음에 아크방전까지 진행되는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여기 같이 더 들어와주면 조금 더 부각돼서 답안지가 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 받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낙뢰 직격 시에 송전선로형 피뢰기 또는 아킹 등에 의해 대지로 방전되지 않으면 최종 애자가 절연 파괴되어 대지로 방전되는데 이를 애자의 섬락이라고 한다. 그렇죠? 애자의 섬락.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은 뭐냐? 송전선로형 피뢰기 설치하고 아킹 설치하고 애자련의 절연값을 고려하되 그 다음에 가공지선 설치.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가공지선은 무조건 첫 번째 설치하고 가공지선이 보호 효율이 실패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송전선로형 피뢰기를 설치가 되어서 송전선로형 피뢰기가 작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아킹은 작동하고 그거 안 되면 이제 애자가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제 철탑 역섬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철탑 역섬락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 결국 이 철탑의 전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탑의 전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잘 표현해 주셨어요.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식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기 쉽지는 않은데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역섬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책, 그래서 매설 지선을 설치해서 이제 철탑 전이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고 또 침상 접종을 설치해서 철탑 전이를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관 역섬락도 정의서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가공지선의 중간 부분을 직격했을 때 직격된 부분과 그 아래 송전선로 간의 절연. 무슨 절연? 그렇죠. 공기절연이죠. 공기절연이 파괴돼서 직경내가 송전선으로 섬락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경관 역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대체 역시 교락변 설치해서 직경내 에너지로 분산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2회선일 때 이렇게 하죠. 2회선일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1회선 같은 경우에는 가공지선을 팽팽하게 설치해서 2도를 조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0.8D, 그죠? 0.8D보다 작게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모범 답안 몇 개만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뢰기 전격전압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을 서술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답을 다 잘 적으셨습니다. 적으셨는데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 서술한 부분이 조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격전압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 정상 운전할 때는 이 상용주파 전압이 방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용주파 전압이 방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그럼 상용주파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 뭐냐? 그 최대 전압보다도 더 높게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작성을 하실 때, 이 전격전압 결정을 하실 때, 그렇죠? 전격전압 결정하실 때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의 최대값을 결정해야 돼. 근데 상용주파 이제 지속성이 아니고 개폐서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매우 시간이 작으니까 그게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의 최대값은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전이상승값으로 또 페널티 효과까지를 고려한 값으로 전격전압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 나오는 표 9-1이 있었죠. 표 9-1. 그래서
이 상용 주파수의 뭐 개폐시, 그다음 고장시, 이런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와서 다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 상용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일선 지락시 건전상 전압이 가장 높은 이상전압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좀 누락이 돼 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다 좀 포함을 해주면 실제로 그게 전격 전압을 결정할 때 고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접주 개수가 되는 거고, 이 접주 개수에 얼마만큼의 더 여유를 줄 것이냐. 그게 바로 여유율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유율과 그 다음에 운전하고 있을 때의 운전 최대 전압. 그렇죠? 왜냐면 최고의 전압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로 좀 풀어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여전한, 여기도 요 정도 얘기 써 놓으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 것도 보면 결정시 고려사항 보면, 자,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전압보다 커야 한다. 자, 지속 이상전압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도성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에 따라 전격 전압 크기가 다르다. 그렇죠. 네. 이 지속성 이상전압이, 우리는 이제 유효접지 계통을 쓰니까 1.3배 이하지만, 비접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300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적어 놓으신 거죠. 이런 것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 지속성 이상전압의 가장 큰 값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등등등을, 그죠? 일선 지락시 전위 상승, 페넌티 효과, 발전기 자기여전 현상, 뭐 수차의 부하 차단, 그다음에 뭐 철공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압을 선정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채점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피보호기에 이제 빌값도 고려하자. 뭐 굳이 이제 하나 넣자면 이런 것도 뭐 얘기는 될 수 있죠. 예, 내 전격 전압이 있으면 피보호기의 절연값, 즉 빌값도 있어야만 그 사이에서, 그죠?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이다. 뭐 굳이 넣자면 이것도 이렇게도 뭐 답안 작성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쓸 내용이 마땅치 않으니까 계통 전체로서의 또 절연업자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2번이나 3번이나 뭐 꼭 부합되는 내용은 아닌데, 여지간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라도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고려를, 이 정규반에서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규반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봐야 나중에라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답을 써놓은 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랬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제 디벨롭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답을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지간 이렇게라도 답안을 작성을 해보시는 연습이 중요하다. 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